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보고돼서 모레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계엄 해제 하루 만에 국회 국방위와 행안위에서 계엄 관련 현안 질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 혼란과 여야 대립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데요. 직격 토론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조금 전 오늘 국회 상황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이 표결 처리 통과됐습니다. 직무가 정지됐죠. 네네. 대통령은 엊그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그 이유로 국회에서의 예산 폭주 그리고 감사원장 검사 탄핵을 들었는데 오히려 비상계엄 이후에 본인을 포함해서 이 탄핵의 어떤 그 공세가 더욱더 거세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지금 발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7일 날 오후 7시에 탄핵 투표를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예. 국민의힘에서는 당론으로 탄핵에 반대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오늘 아침에 이것을 공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잠시 이것을 멈췄다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그리고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원래 어제 하기로 했었던 건데 좀 밀었던 겁니다. 네, 계엄 선포 때문에 밀었던 건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야당으로서는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지금 민주당에서 꾸준히 물론 그 이면에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도 있겠지만 네. 대통령의 어떤 탄핵 빌드업을 과정을 다시 시작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공격이 최상의 방어고 지금 우리 정치권을 보면은 네. 여당과는 극단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생의 정치가 아닌 상설의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그런 네.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 한동훈 대표한테 탄핵에 찬성해라. 특검에 찬성해라. 네. 그렇게 요구만 하지. 본인들의 뜻대로 다 지금 의회에서 폭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민주당도 전향적으로 예산에도 협조를 하고 여당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서로 대화, 타협, 토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네. 그런 것이 단절된 정말 극단적인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정치라고 봅니다. 네. 대화 타협의 정치가 좀 복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문도 해주셨는데 오늘 일단은 탄핵 그 네 사람에 대한 탄핵이 이제 처리가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탄핵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인식 자체가 대단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계엄을 선포하면서 그 이후로 국회가 탄핵을 한 걸 이유로 들었더라고요. 예. 불법이 있습니까 거기에? 탄핵한 게 무슨 불법적으로 했습니까?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국민이 만들어준 국회에서 그 인원 가지고 그리고 탄핵한 거예요. 절차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그런데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아가지고 계엄을 선포하는 그런 행동을 아니 대통령 본인은 25번이나 거부권 행사했어요. 본인의 가족과 본인과 연관되어 있는 사건마저도 특검을 거부했던 분입니다. 그 거부권도 국민들은 심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지만 법에 규정되어 있으니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하겠죠, 또 거부권을. 이러면서 국회에 대해서 탄핵을 남발한다고 얘기하는 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5명에 대한 탄핵도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창수 지검장을 포함해서 검사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관련해서 제대로 수사 안 했잖아요. 아니 경호처 별관에 오라고 그러니까 가서 휴대전화도 다 맡겨놓고 그리고 네. 들어가서 수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게 제대로 된 수사가 되겠습니까 대체? 그것도 문제고요. 네. 그리고 무혐의 그리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최재해 감사원장 보십시오. 네. 국회 발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사원의 역할이 국정에 도움을 주는 거라고 그래요.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현 정권에 대해서 감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감사원이고 헌법기관입니다. 두 번째, 전 정부에 대한 감사는 열심히 해요. 3건이나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근데 반대로 예. 지금 현재 참여연대에서 7건의 참여연대에서 감사원에 재작년에 10월에 예. 요구했던 감사는 지금 아직까지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7번이나 연장하면서 계속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또 제대로 감사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냐. 그게 바로 탄핵이에요. 국회에 준 국민의 권한이고요. 법에 보장된 권한이기 때문에 그 권한을 행사하는 거 가지고 불법이다 잘못됐다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국회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한데요. 국방위원회하고 행안위가 소집이 돼서 국방위에서는 계엄사령관, 네. 증인으로 채택해서 이제 질의가 이어졌고, 그리고 행안위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엊그제 밤에 국회를 이제 통제한 그런 어떤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질의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부분, 두 분께서는 어떤 부분이 뭐 워낙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긴 한데 어떤 부분이 좀 규명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김선호 국방차관하고 예. 지금 육군참모총장이 박안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참모총장이죠. 국방위원회에서 증인 출석을 해서 예. 저도 잠깐 봤습니다. 핵심적인 건 국회에서 따질 것은 국회는 법을 제정하고 법을 집행하고 법을 감시하는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이 권한이 그러니까 계엄 선포의 원인 그리고 발동 절차 그리고 이 명령 하달 과정 이런 것이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헌법적 틀에서 이루어진 계엄 선포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이것은 위법하고 위헌이다. 이렇게 둘이 양쪽에서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국회는 국민을 대표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떤 감사라든가 증인 신청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이것을 국민을 대신해서 지금 국민들 상당히 지금 의구심이 많을 겁니다. 이것이 왜 발동이 됐고 어떤 이유에서 발동이 됐으며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래서 대통령실과 그리고 지금 장관이라든가 그리고 박안수 계엄사령관 전이지만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들이 국회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들어보고 나중에 또 법적인 절차를 지금 거쳐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는 청문회라고 봅니다. 예, 계엄 선포의 정당성 이런 부분을 좀 따져 물어야 되는데 오늘 정작 증인으로 김영현 장관이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는데 건의도 했고 근데 전격적으로 사임시켰지 않습니까? 사임했죠. 그래서 대신 차관이 나와서 이제 관련된 증언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최근에 오늘 이제 박선원 의원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김영현 전 장관이 출국하려고 한다 이런 그런 얘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출국 금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은 수사가 끝날 때까지 여기에 나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출국 금지 반드시 검찰이나 경찰이 해야 한다고 보여지고요. 오늘 이제 국방부에서 했던 저 발언들을 보면서 너무 놀라웠습니다, 저는. 첫째는요, 국방부 차관이 뭐라 그럽니까? 병력 지시는 국방부 장관이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발언했죠. 두 번째, 계엄사령관은 대체 허수아비입니까? 아니,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이 모든 걸 다 통제하는 겁니다. 사법부 기관이든 행정부 기관이든 그게 계엄사령관 역할이잖아요. 계엄사령관 오늘 말하는 거 들어보셨죠? 뭐라고 그럽니까? 포고령도 본인이 쓰지 않았대요. 몰랐대요. 병력이 국회에 들어간 것도 몰랐다고 그래요. TV 보고 알았대요. 중앙선관위에 병력이 간 것도 몰랐다고 그래요. 대체 누가 한 겁니까? 누가 지시한 거죠, 대체? 이거 밝혀내야 됩니다. 그리고 계엄이 벌어지더라도 계엄사의 모든 문건은 다 보관이 돼 있어야 돼요. 누가 지시를 했는지, 포고문은 누가 만들었는지, 어디서 초안을 만들었는지, 누가 누구에게 지시를 했는지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지금 제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을 했는데 언제 제출할지 모르겠지만요. 국방차관도 이번에 계엄 선포가 잘못된 것이라고 본인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만려했었다고 자기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럼 대체 누가 어떤 사람들이 대통령은 물론 연관이 돼 있겠죠. 대통령에 누가 이 계엄을 생각을 해냈고 또 이걸 추진을 하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는지 이거 밝혀내야 됩니다. 이거는 국민들이 볼 때 도저히 용납하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저는 내란에 준하는 것이라고도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 저는 오늘 나와서 얘기하는 건 계엄사령관 전직 계엄사령관의 발언을 들으면서 계엄사령관은 그냥 허수아비였구나.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3시간 4시간 동안. 이거 다 국회에서 밝혀내야 됩니다. 누가 과연 이런 지시를 했고 누가 포고문을 만들었고 누가 군을 국회에 진입하라고 얘기했고 이런 부분들을 밝혀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본인도 계엄 선포를 밤 10시 넘어서 들었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의문이 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제 계속해서 좀 규명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보고된 이후 24시간 이후부터 이제 표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토요일 저녁 7시 전후에서 표결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거기서 이제 3분의 2, 제적 3분의 2, 그러니까 200표 이상 나와야지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반해서 이제 국민의힘은 탄핵 그 표결에 이제 반대하는 걸로 당론을 정했어요. 그렇게 되면 뭐 8표가 야권이 이제 부족한 상황이어서 네. 가결 가능성은 이제 낮아진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또 맞서서 당일날 원래 다음 주에 하기로 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재의결이죠. 예. 대통령 거부는 다시 국회로 와서 또 이걸 이제 처리하겠다. 네. 근데 이제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또 출석 의원의 3분의 예, 2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그 정족수가 좀 다른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활용해서 그날 이제 표결을 이제 하겠다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결과는? 글쎄 지금 뭐 양당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극도로 지금 여당과 야당이 치열하게 공방전을 벌이고 있고 예. 여러 가지 정치 지형상으로 지금 나눠져 있기 때문에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 국민의 세금인 예산까지도 서로 타협할 수 없는 이런 지경까지 우리 국회가 와 있기 때문에 예. 국민들도 이거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상당히 크다. 이런 시점에서 과연 탄핵이라는 것은 정말 헌법적이라든가 법률을 중대한 그런 위반이 있을 때 탄핵 소추가 가능한 것이고 지난 박근혜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뭐 과거에 탄핵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지금 계엄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이제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된 그런 사유로서 이번에 계엄 발동, 내란죄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야당에서는 탄핵을 바로 지금 올렸습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계엄이 없었다면 12월이나 내년 1월쯤 아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올릴 수밖에 없지 않았나. 네. 시간표가 한 달 정도 저는 당겨졌다고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것이 헌법적 틀에서 이루어진 국회의 경고적인 차원이었다. 네. 법적인 테두리안이 있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야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위헌이고 반헌법적이다. 네. 내란이다. 네. 내란죄를 범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뭐 경찰이라든가 뭐 직권남용 그리고 또 공수처에 지금 고발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것이 법적인 결과를 나와 봐야만이 이것이 정말 헌법적이라든가 법을 위반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탄핵은 법적인 어떤 그런 정리가 된 다음에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으로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7일 날 저녁 7시에 하는 탄핵 투표는 저는 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것도 저는 예. 지금 패키지로 가면 이것이 오히려 하나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같이 부결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봅니다. 예. 최 교수님. 저는 물론 뭐 부결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러니까 통과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고 봅니다. 친한계 물론 한동훈 대표가 말을 좀 애매모호하게 하긴 했어요. 당론으로 정했다고 건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 얘기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책임이 없지 않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대통령이 책임이 있다고 한동훈 대표는 얘기를 했고 위법이라고까지 본인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친한계가 과연 비밀투표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전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제가 그냥 제 생각에 당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건 아니면 탈당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다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그게 저는 어느 정도 메시지가 되지 않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당원이 아닌 상태에서 당론으로 결정한 문제를 따를 필요가 있을까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은 국민의힘 당원이기 때문에 당론으로 하면 따라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의무감이 생길 수도 있지만 만약에 당원이 아니고 탈당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당원도 아닌 사람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여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탈당을 하고 자꾸 요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어요. 물론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인을 보면 이제 토요일 날 오후 7시에 아마 진행될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소위 반란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그게 8표까지 될 거냐 하는 부분은 제가 장담을 못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계엄령 선포에 실망도 했고 또 분노도 하고 위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양심의 자유에 따라 투표를 할 수 있다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찬성표에 던질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예측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토요일 저녁 7시 전후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운명의 7일, 운명의 토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인지 상당히 이제 궁금한 그런 상황인데 어제 여당 지도부를 만나서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는 폭거를 하니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잘못한 게 없다. 이런 입장이라고 해요. 계속. 그리고 야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그런 취지로 이제 말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차원의 어떤 사과라든지 유감 표명도 없는 상태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지금 야당에서 상당히 급하게 탄핵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탄핵 국면에 들어갔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도 상당히 유중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탄핵 투표가 7일 오후에 있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는 대통령도 이거에 대해서 어쨌건 국민들한테 불편을 입장을 내놔야 된다. 입장을 내놓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아마 내놓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이 탄핵에 돌입하는 국회의원들, 국민의 대표 의원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참작을 하고 투표장으로 향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뭐 이것이 합법적인 절차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좀 리스크는 그 명령 하달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뭐 리스크가 이제 국회 군병력이 들어왔다는 거 그리고 의원들을 이제 뭐 제지했다는 거 그런 부분은 조금 어떤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으로서 이것을 발동한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국방부 장관이 이거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대통령이 수용을 해서 계엄령을 선포를 했지만 비상계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서 최고 통수권자로서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진솔하게 설명도 하고 그리고 다짐도 하고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이나 내일 중에 나올. 네, 뭐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용은 좀 유감 표명? 사과? 유감 표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대통령이 이 발언도 대단히 저는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는 폭거를 하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했대요. 비상계엄 선포는 법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어떨 때 선포를 하는지. 전쟁에 준하는 상황이에요. 전쟁에 준하는 상황. 무슨 폭동이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전쟁에 준하는 상황을 우리 국민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엊그제 그 상황이 전쟁을 불바하는 전쟁과 비슷한 상황이었냐고요. 사변과 6.25 사변이나 우리가 부르잖아요. 보통 한국전쟁을. 그런 상황이었냐고요, 대체. 어떻게 이렇게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도 이런 일을 말씀을 하시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법에 규정되어 있는 비상계엄의 원칙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도 비상계엄을 선포하셨잖아요. 그거 잘못한 행동이죠. 저는 그럼 사과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시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해서 그렇게 했다. 이거는 말이 맞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당이 탄핵을 하는 것은요. 법적 절차에 따라 하는 겁니다. 그 불법을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요. 아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거가 똑같아요. 뭐가 다릅니까 그게. 근데 그것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합니까? 뭐 비판을 할 수 있고 본인이 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나 비상계엄을 선포할 요소는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 이유를 들어가지고 비상계엄 선포했다고 얘기하니까 국민들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저는 잘못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이제 뭐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여기까지도 있지만 계엄의 선포 요건입니다. 헌법에 공공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여기에서 이제 대통령의 통치자로서 어떤 상황 인식이 공공질서라는 것이 국회가 감사원장까지 탄핵하고 검사 뭐 10몇 명이죠. 지금 탄핵하고 방통위원장 계속 탄핵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대통령이 헌법에 국민들이 부여한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공공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고자 이런 뭐 계엄에서 국회 경고 차원에서 계엄을 발동을 했다. 그런 지금 취지이기 때문에 뭐 그것은 나중에 뭐 공수처라든가 법적인 그런 것이 뭐 추후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말씀에서 동의할 수 있는 공공질서라고 하는 게 대통령이 지금 탄핵해서 공공질서가 무너졌다고 국민들이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공공질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회생활 하는데 또는 우리가 교통하고 아니면 움직이는데 문제를 발생해서 공공질서를 무너뜨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탄핵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대체? 그런 주장을 하시는 대통령의 주장을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군대를 동원한 총 들고 군대를 동원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